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정호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육아에서 좀 벗어나고자, 집에 좀 늦게 가고자 하는 저의 바람이 담겨 있는 개인 방송. 네,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수국 후레이저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잊지 않고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정오톡.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루에 있었던 뉴스를 나눠보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송 분위기 좀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네, 수국 후레이저님 고맙습니다. 축하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이네요. 네, 역시 방장, 우리 사랑방의 지킴이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해주시고. 남양주 날씨는 어떤가요? 남양주 날씨 어떤가요? 네, 춥죠? 낮에는 조금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더니 지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5.18 망언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김순례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뭐 해명을 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공감이 좀 안 되는 그런 해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명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유공자 명단이 확정이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동일하시나요? 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또 해명을 했는데, 어제는 나를 띄워주는 건 아니냐, 나를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자, 뭐 김진태 입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유공자분들께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글쎄요. 자, 수크회자님 사퇴해야 할 듯 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뉴스 런너님 또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셨네요. 네, 왜 퀘스천 마크는 왜 다십니까? 뉴스톡이라는 거 아실 텐데. 네, 오늘 7시 좀 넘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창은 예쁘죠? 네, 화면창은 예쁜데 저희가 좀 유튜브 이 실시간 방송하는데 좀 헤맸습니다. 이 생중계에 익숙하지 못한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잠깐 헤맸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러너님 반갑습니다. 퇴근하셨나요? 구로 우리 사무실에서 퇴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어유, 우리 잼나라 정양일님 오셨네요. 김해에서 또 보고 계시죠? 김해 날씨는 어떤가요? 네, 김해 날씨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전국의 날씨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기상청 위주로 기상청 방송처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저희 소통 방송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남양주에서, 또 김해에서 저희 정오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 엄청 이쁩니다. 그렇죠? 창은 예뻐요. 근데 이 생중계를 잘 못해서 그렇지 창은 예쁘게 저희가 잘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 스타트업에서 만들어 준 건데요.
창만 예쁜 그런 첫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잼나라 정양일님 춥습니다. 김해도 춥군요. 네, 김해도 추운 그런 날씨 한파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5.18 이 발언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야 사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합쳐서 지금 이 여야 사당이 이 김진태, 이종명 그리고 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여야 사당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윤리위의 제일 마지막 단계, 제일 이 가장 심한 처벌이 바로 아시겠지만은 제명입니다. 제명까지 가긴 쉽지 않죠. 왜냐? 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야 돼요. 한국당이 지금 113명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113명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탈해서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자. 이게 올라오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박재명 의원이 박명재 의원인가요? 박명재 의원이 지금 윤리위원장이거든요. 이것도 어렵고 또 여야 간사 그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여야 간사 3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 의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교섭단체니까. 이것도 좀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윤리위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BS5님, 우리 일본에서도 오셨습니다. OBS님, 반갑습니다. 일본 날씨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 런업님, 흥해라 박정호. 아유, 고맙습니다. 기운 납니다. 우리 저 애청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휴대폰 방송을 보시고 제가 첫방 오늘 한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찾아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이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제 화면을 보내주시고 제가 화면 바꿔달라면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해야 합니다, 박정호. 예, 당위성을 꼭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색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저희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이니까 또 기억에 남은 첫 방이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조금 조정하도록 하고요. 오마이뉴스에서 방송할 때는 뭐 저희가 뭐 선수들이니까 스태프들도 잘하고 뉴스 남남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텝 문제 이게 좀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스타트업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 호흡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OBS님 어제부터 조금 추워요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추워요. 네, 알람이 오류가 나서 찾아오는데 시간 걸려요.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힘이 나고요. 더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순례 의원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요. 북한군 개입설 등 5.18 관련 비하 발언 등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최 측 의견과 내빈으로 참석한 제 발언이 섞여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의 재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네. 어쨌든 김진태 의원도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사과하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김순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고발하겠다니까 이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잼나라 정영일님,
예쁜 첫방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날로 발전하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뉴스 런너님, 퇴근길도 잘생긴 박종호 기자와 함께하니 좋습니다. 이런 선풀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선풀 언제나 사랑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저녁에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하는 방송이니까요. 퇴근길에 보는 퇴근 후에 하는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5.18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늘 뭐 이 한국당 3명의 의원과 지만원 씨를 고소하겠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을 제가 연결해서요.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이게 사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순례 의원은 사과했잖아요. 뭐 그러면 김순례 의원을 좀 빼고 고소를 할 건지 아니면은 또 어떤 입장이신지 이걸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주 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요. 지역 민심도 좀 전해주실 것 같아요. 수국 후리지아님 사과로 되나 이런 말씀하셨고요. OBS님 사과만 하면 끝나는 건지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이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뭐 괴물 집단이라고 한 거는 저는 정말 제 눈과 귀를 정말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5.18 우리 유공자 측에서도 국회 앞에 오셔가지고요. 천막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여야 사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무실로 먼저 전화를 해서요. 제가 이 사무실 통해서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날것으로 전화 연결한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정호톡 박정호의 토크 온 더 폰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 전화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의원님과 지금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그 퇴근 후에 요즘 그 개인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서요. 예. 저도 한번 개인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떻게 정호톡이라고 시작하는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정호톡이라고 유튜브에요. 예. 정호톡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 예. 제가 예. 개인 방송을 요즘 그 개인 유튜브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그래요.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좀 개인적으로 좀 내기 위해서 유튜브 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터뷰 손님이 바로 우리 최경환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아이고,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응해 주셔가지고요. 예. 시간도 늦고 바쁘실 텐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 그렇고 놀랄 만한 발언이 나왔어요. 이 5.18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 지만원 씨의 또 이 북한군 개입 주장이 있었고 또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5.18 이른바 망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네. 보셨을 텐데요. 좀 먼저 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2월 8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열흘 전쯤일 거예요. 국회의원회관에 네. 그런 북한군 뭐 특수군 무슨 뭐 이거 뭐야 하면서 공청회 한다. 그 포스터가 붙어요. 그래서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당 예. 최고위원회에서 그 중단하라, 철회하라. 아. 김진태 의원하고 또 누구죠? 저 이종명 의원 이종명 주최를 의원. 하는. 네. 네. 그 지만원 그 가짜뉴스 전달하는 사람 그 회를 이렇게 하느냐. 네. 이게 나경원 그 원내대표나 지도부의 뜻이냐? 네. 철회하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열흘 전에.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강행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아, 했는데 예, 예.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마노는 그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음, 5.18에 북한 특수군이 무려 600명이 와서 그걸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그것 가지고 민사재판, 그러니까 그 5.18 유족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8천여 원을 물도록 재판을 받았고, 네. 특수군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또 재판을, 나 그런 사람 내가 그 아니다 하고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또 9천만 원인가 벌금을 받았어요. 두 예. 차례나 민사재판에서 그렇게 그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당 의원들이 네. 또 쫓아내가지고 그런 일을 아, 하고 또 지금 형사재판으로 4건 2016년 이후에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사법부가 지금 할 일이 많은 일이 있겠지만 빨리 해야 될 게 지만을 법정 구속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아유, 감옥에. 그런 상황에서 이 지만은 씨가 국회에 와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주장을 반복을 했어요. 예, 지만은 그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김진태나 이종명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예, 지만을 추정해서 국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인데, 그렇죠. 와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네. 폄훼하는 이런 짓을 앞장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또 네. 여기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듣고도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그런 발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보시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최고위님께서도. 그러니까 김진태 씨 주최해놓고 안 왔던데요. 네네. 김지태님 그러면서 나왔죠. 영상 메시지로 무슨 우리가 5.18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종명 그 군인 출신이시죠. 그렇죠. 대령 출신. 그분은 또 이렇게 복무 중에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다리도 잃고 네. 치료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 몰랐는데 그 5.18 폭동이 어쩌냐고 또 김술래 의원은 유공자를 들이대가지고 무슨 괴물 집단이니 집단. 세금만 축내니 이런 네.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네.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대단히 놀라운 발언들을 했어요. 네. 아니 그 여야 사당에서 그 윤리에 내일 예. 제소하기로 했다 이런 제가 뉴스를 봤고요. 예. 또 내일 로텐도르에서 규탄대회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은 내일은 진행이 안 되나요? 그 합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사당 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사당이 네. 의원들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을 제소하는 것은 확정이 돼서 네. 내일 제출을 할 겁니다. 국회에 의원과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보니까 그 의원님하고 뭐 서른 의원님하고 이 고소를 한다. 유공자 입장에서 고소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소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네. 이제 특히 김술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를 적시해 가지고 네. 무슨 세금만 축내는 무슨 괴물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저도 5.18 민주유공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네. 서른 의원께서도 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5.18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이 전두환이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런 민주인사들을 다 문익환 목사랑 잡아넣은 사건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다 유공자로 돼 계셔요. 네. 그래서 유공자를 전국에 4,4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요. 네. 대신해서 명예훼손 또 모욕죄 이걸로 해서 지금 14일에 그 검찰에 고소를 하실 예정인가요? 변호사들이 작성하고 있고 공교롭게 내일하고 모레 서른
팀이랑 제가 금강산. 금강산에서 같이 축구가 가시는군요.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준비해가지고 모레 오전 중에는 모레 오전 중에. 사법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가 지역구시니까 광주 민심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광주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한마디로 격분하고 있고 부글부글합니다. 이런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도대체 자유한국당이란 당은 어떤 당이냐, 그 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5.18 바로 옆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 매일 와서 이렇게 매년에 와가지고 참배하고 이렇게 같이 5.18 정신을 가져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엉뚱한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폭동이니 무슨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시민사회단체가 5.18 도청구 광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기탄대회를 하고 제가 있을 때 저한테 문자 전화로 이번에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단단히 각오하고 저보고도 하라고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더 이상 이걸 묵과할 수 없고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민심이 강한 거네요. 광주 민심 특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 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명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급진 극우 세력들이 등장하고 정치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월 8일 국회 그 청문회가 그것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과 홀로코스트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독일이 반성하는 과정에서도 네오나치가 출현합니다. 신나치가 출현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정치 세력으로. 그래서 나치를 숭배하고 유대인 학살을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종주의 뭐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그 네오나치, 신나치와 같은 아주 급진화된 우경 세력들, 우경화 세력, 우익 세력, 극우 세력들이 정치화하는 거기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편승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정말 민주주의는 이런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퍼져나가는 이런 극우적인 극단주의자들에서 파괴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노를 하시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고소를 하게 되면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까 오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김순례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 직접적인 사과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이신지요? 이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가짜 유공자를 밝혀내겠다 이런 명분을 내거는데 실제 생각이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내리고 전국적으로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비난들 대구 시장도 그러고 같은 당의 김무성 서청원 의원도 도를 넘어섰다. 5.18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구나 이쪽 영남 쪽 뭐 전국적으로 시민 학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5.18을 민주화운동 역사로 보고 이런 사죄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해보고 어떻게든 또 5.18을 흠집내고 또 뭐지 가짜 유공자 밝혀내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청와대에서 그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그 이동욱 전 월간우선 기자 그리고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그 법안 5.18 진상규명 특별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최고님께서 하셨죠. 한국당에 3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추천을 미루다가 결국 3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명이 이제 이번에 청와대에서 거부한 분 두 분, 권태호 씨인가요? 이동욱 기자, 네, 권태호, 그 두 이동국. 분도 결격 사유가 법적인 결격 사유, 그 법에 네, 이를테면 변호사로 몇 년 있어야 된다, 법학을 몇 년 해야 된다, 인권단체에서 몇 년 자격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5년 이런 이상. 규정이 예, 있는데 예. 그걸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증 과정이 음, 탄력을 한 것 같고요. 근데 통과된 그 음, 차기환 변호사란 분도 네, 판사인데 이분도 5.18을 폄훼하는 발언 언행을 한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자격은 판사하고 변호사를 해서 자격은 되는 모양이에요. 법적 자격은. 네, 그런데 그 언행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임명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 사람이 통과됐다는 건 좀 유감스러운데 아, 한국당이 정말 이런 국민적 저항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은 음, 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위원을 네, 자격도 맞추고 그런 의지도 있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네, 김한원 5.18 특수군 주장하는 사람, 그걸 퍼나르는 사람, 네, 또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 추천해서 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아, 예, 그래서 공주 5.18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지탄 비난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뭐 윤리에 제소하면 제명까지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의석수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리의 가장 큰 징계가 이제 그 국회에서 공개 사과하는 방법이 있고 한 네. 며칠간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이 있고 그렇죠. 제일 무거운 게 제명이거든요. 네. 제명은 이제 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네. 그러니까 지금 299명인가요? 지금 298명인가요? 298명입니다. 예. 예, 그러면 199명에 그렇죠. 필요하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야 사당으로는 부족한 숫자긴 하는데 네. 한국당에도 그런 합리적인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당이 거기에 자기 의원 그런 사람 의원 보호한다고 또 이렇게 해버린다면 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설 자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제명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당이 그러기 전에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네. 한국당은 이런 5.18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민주주의의 큰 역사라고 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출당을 시켜서 네. 제대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제가 급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정호톡이 계속 우리 개혁과 진보를 위한 방송에서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많이 협력하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북한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유공자의 입장에서 이번에 이 검찰의 고소를 통해서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지금 검찰의 고소를 앞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금강산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녀오기 때문에 서른 의원도 그렇고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오늘 못하고 변호사들이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있고요. 14일 오전에 아마 검찰에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 네, 다시 제가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네, 자, 네, 잼나라 정양일님, 절대 진심 아닙니다. 고발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전화에서 소음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이것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손발이 잘 맞지 않는 스태프들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출연하는 입장에서 잘 되지 않는데 좀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방송 정오톡. 네,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리브리찌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끝까지 죄를 물어야지 하다가 대충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광주분들 피눈물 흘리죠. 가슴 아프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님, 네오나치 마치 스킨헤드 같은 그런 지역에 대한 파시즘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 당대표 후보자 김진태 출당되면 재밌겠네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원희님,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양일님, 앞으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홍보 많이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의 입소문으로 저희 방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브리찌님, 정양일님 초대받고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 번 오시면 못 나가시는 거 알죠? 저희 정오톡이 한 번 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로는 제가 애원을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자, 분노 자한당 이런 유수람남님의 댓글도 있었네요. 네. 어쨌든 이 5.18 문제는 사과를 했지만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저희 민심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대로 정리가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이 한국당에서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OBS님 엄지척 고맙습니다. 수고쿠리지아님 푸하하 잼나라 정양일님 박종의자님 100만 갑시다 화이팅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첫 방송이니만큼 뭐 미숙한 점도 있고요. 또 손발을 더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굴하지 않고 첫 방송 그 초심 그대로 꾸준히 해 나간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정오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 모바일 스타트업 랜드오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그룹 애드업과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그 두 스타트업과 함께 정오톡을 만들어 갑니다. 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유수런업님 아담한 방송 정오톡 사랑해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끝나면은 VOD도 올라가잖아요. 그 VOD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알려주십시오. 자, 이런 VOD 방송이 있는데 생중계 한다더라.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원희님 사람들이 물밀듯 와야 하는디 흐흐. 네, 언젠간 오겠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옵니다. 저는 그때까지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정오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양일님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이따 확인해서 친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5.18 문제 좀 정리해봤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300페이지에 가까운 엄청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홍준표 등등 6명의 한국당 이 당권 주자들이 결국 전당대회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신가요? 뭐 TV 홍카콜라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네, TV 홍카콜라 홍보를 좀 해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이번 판을 보고 내 판이 아닌가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 황교안 전 총리 이 세가 너무 세거든요. 내가 나가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서 황교안 전 총리를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딱 뜬 거죠. 옳다구나. 이번 기회에 빠져나가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오세훈 전 시장도 비슷한 것 같고요.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와 뭐 오세훈 전 시장 등등해서 다 연합을 해야 대응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11일이죠? 27일까지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15일,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세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날짜가 뜬 거죠. 27일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좋아. 이번에는 우리가 전당대회 연기로 나가자.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연기할수록 좋은 게 바로 이 반황교안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전혀 안 받네요. 박관용 한국당 선관위원장 절대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오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황교안 전 총리의 추대식 분위기가 되겠죠. 만약에 정말로 내일 등록까지 다 이 6명의 주자들이 등록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전 총리 추대식이 됩니다. 김진태 의원이 있지만 2명이 경선하면 2명이 전당대회에서 나오면 당연히 황교안 총리가 이기겠죠. 황교안 전 총리가 추대되고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이 체제에서 내년 총선까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총선이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뭐 과반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될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플러스 김정은 위원장 오죠. 또 종전선언 하죠. 평화협정 하죠. 계속해서 평화 이슈로 가는데 이 평화 이슈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 제일 발목 잡는 그런 정당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여야 정당에서 볼 때 제일 발목 잡는 정당은 한국당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반평화 세력이라고 꼽는 그 세력이 바로 한국당이죠.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불리한 게 한국당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체제에서 말아먹는 거예요. 한국당이 말아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지도부가 책임져야죠. 황교안 전 총리가 물러나요. 그럼 그 무주공산인 그런 상황 누가 오나요?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어차피 우리가 안 돼. 황교안 전 총리가 먹는 판이야. 이렇게 두고 내년에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오세훈, 홍준표 두 빅3 중에 빅2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김원희님 이해가 안 돼요. 황교안 추대식 애효라고 하셨고요. 수국 후레이자님 누가 나와도 다 벗을 듯하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리브리지님 홍준표가 눈치가 백단이라서 흐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원희님 많이들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정호님은 알찬 내용만 올리시면 되고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OBS님 눈구렁이 같은 영감탱이님 영감탱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참 저희가 뭐 한국당을 뭐 많이 걱정할 뭐 그런 상황 아니지만 그리고 관전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저희가 팔로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50%대 접어들었고요. 민주당도 0.7%포인트 지난주보다 반등을 하면서 이 40% 가깝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원회 중앙여론심의위원회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만큼 갈 것이냐. 저는 이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 5.18 망언 이걸 국민들이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의 이 법정 구속 이것을 보고도 많은 분들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진영 분들 뭐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뭉치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옳은 길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호톡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제가 잘생겨서 보시는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 민주 진영이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잘생겨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네, 그럼 어쩔 수 없고요. 뭐. 네, 제가 또 농담을 해봤습니다. 자, 김원희님, 유승민 전도 되어야 보수의 희망이 있는데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금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총선 전까지는 뭐 정리가 되겠죠. 제3당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총선 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수급회자님, 올바른 보수가 나와야죠. 지금 자한당으론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BS5님, OBS님, 네, 엄지척. 네, 제 외모 때문에 보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엄지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오늘 저희가 이슈로 꼽아본 사안은 바로 이 5.18 망언 파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절대 그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단단히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됐는데요. 뭐 김순례 의원이 사과도 하고 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께서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 윤리 제소가 있고 또 여야 사당에서 뭐 규탄대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호톡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주십시오. 평일 저녁 저 박정호 기자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뭐 8시 뉴스 보시기 전에 8시까지 제가 방송할 거니까요. 제 방송 끝난 다음에 8시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8시 뉴스 저 때문에 못 보시면 안 되니까 네. 8시 뉴스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조금 오늘 최경환 최고위원과 소통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좀 정리해 드렸고요. 몇 가지 또 뉴스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뉴스룸보다 8시 뉴스보다 한 걸음 빠른 뉴스 네. 박정호의 토크 온 더 폰 정호톡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 내일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 6시 반부터 7시 좀 넘어서까지 진행할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알람 뜨면 무조건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에도 좀 알려주시고 VOD 뜨면 VOD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네, 정호톡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7시 59분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원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셨습니다. 정호 기자님 14일 성남법원 오시나요?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